먼저 이대호 기자가 이제 주로 준비한 내용인데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곧 바뀌죠. 네, 바뀝니다. 이제 바뀌는데 새로 오신 분이 뭐 내부 이제 분이 이제 발탁이 되셨는데 한은에서는 뭐 상당히 뭐 좋은 평가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또 향후 통화 정책에 또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들이 많이 있는데 자, 김중수 총재 평가도 한번 해보고 새로 오시는 이제 신임 총재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호 기자, 내일 그 김 총재의 마지막 금통이죠. 네. 뭐 그러나 역시 내일 금통위도 일단 동결인가요? 금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내일이 아니죠. 목요일 금통에 관심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어. 아마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 네. 99% 이상이 금리 동결을 전망을 하시니까요. 사실상 작년 그 6월 금투협 조사 결과 때부터 97%, 뭐 99%, 심지어 100%도 한번 나왔고요. 네. 거의 다 99% 안팎의 그 금리 동결 전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이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2.5% 수준으로 10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주 지배적이고요. 네. 뭐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 지금 딱히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야 할 요인이 없다. 별로 없다. 예, 뭐 네. 예상한 그 성장 경로대로 경기 회복은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달에는 뭐 지난달처럼 뭐 신흥국의 뭐 금융 불안이나 이런 것들 조금 좀 잦아들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뭐 금리를 바꿀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달 금통위보다는 오늘 19일에 열리죠. 이주열 그 차기 한은 총재 내정자의 그 네. 인사청문회에 사실 뭐 더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정현 기자도 이렇게 금통이라든가 금리 결정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일단 뭐 가장 경제 전반에 제일 중요한 또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대외적으로 제일 중요한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넘어가는 기술이 제가 대단하셨습니까? 이게? 그 마누라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요? 조금 약합니다. 자, 실질적인 얘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또 너무 구차해지기 때문에. 자,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청문회 거쳐서 19일 날 이주열 총재가 이제 차기 이제 하는 총재로 이제 로서 역할을 하실 텐데 이주열 총재 매파냐 뭐 비둘기파냐 기사들이 간혹 나온 거는 보긴 봤는데 네. 우리 이대호 기자 통화정책 스탠스가 좀 기존하고 좀 바뀔 것인지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 그 내정됐다라는 청와대 발표가 나온 게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반이었는데요. 그때 아마 이제 국채 선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0분 사이에 국채 선물이 급락했어요. 네. 2시 반에 106에 있었는데 한때 105.48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30분 사이에 엄청나게 급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매파 매파다. 혹은 중도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시장이 예상했던 비둘기파는 아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뭐 국채 선물 좀 사놨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네. 또 한국은행 내부 출신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정통파다. 있습니다. 예, 물론 네. 이제 뭐 본인은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당연히 안 하죠. 오. 예, 당연히 안 하고 뭐 과거에도 뭐 소수 의견이다 이런 거 밝힌 적도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일 날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이제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뭐 앞으로 물가는 어떤 식으로 더 뭐 안정시켜야 된다 아니면 뭐 덜 신경을 써야 된다 어떤 뉘앙스를 내놓는지 상당히 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 양반은 그때 조사국장 하셨었나요? 하늘에서? 예, 그때 거기 잠깐 하셨죠. 이렇게 명함 돌린 기억밖에 없네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활발했던 분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부에 계시던 그러니까. 분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안살림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이 인사청문회 정망이 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거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근데 이게 또 백스토리를 들어보면은 4년 전에 김중수 총재가 내정될 때 그러니까요. 낙하산 논란 엄청 많았잖아요. 말이 많아가지고. 그 김중수 총재 때문에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김중수 총재 때문에 이 한국은행 법이 바뀌었고 앞으로의 총재는 무조건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인사청문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이주열 후보자의 검증은 큰 탈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이제 쟁점은
재산이 증가한 것 그리고 아들의 그 병역 면제 네. 이 두 가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재산이 현재 한 17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배우자와 장녀 합쳐서. 예, 독립하지 않은 장녀 걸 이제 포함을 한 건데 2년 전에 한국은행을 퇴임할 당시보다 한 3억 6천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뭐 본인은 이제 퇴직금 받은 게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저희랑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요새 이 건물 출신들이 잘 나가요. 그죠? 여기 이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고문으로 재직하셔서 2년 동안의 그 급여가 있고 또 이제 장녀가 받았던 급여 등도 포함이 돼서 3억 6천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아들이 33살 아들이 의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무릎 인대 파열로 지난 2007년에 군 면제 판정을 받았어요. 아유, 무릎인대가 나가셨군요. 아이고, 어쩌나, 이거. 운동하다 그랬나 보네요. 예, 운동하다 아니, 조정현 기자가 농구 바로, 되게 잘하거든요. 바로 알잖아. 아, 이거 예.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다. 혹시 조 기자도 네. 인대가 좀 이렇게 다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워낙 점프를 안 해가지고요. 다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다쳤으면 군대 점프력이 좋은 분들이 꼭 다쳐요. 이게 항상 반작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잘 나가던 아니, 근데 시절이 있으면 또 다치기도 하고. 농구하다가 무릎 인대 나가는 사람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있어요? 네, 굉장히 많고요. 이게 무릎이 되게 약합니다, 사실. 맞아요. 또 어디가 다쳤느냐도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청문회 문제 없게. 예,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또 체형에 따라서 이게 오다리면 네, 또 농담이고, 무릎이 네. 또 잘 또 오다리. 바스러지고 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다리라. 잠깐만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네. 부차해져요. 자, 아무튼. 오다리. 네. 네, 자, 이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정리 잠깐 빠지시죠. 근데 네. 이 아들이 2001년에는 1급 판정을 받았어요. 정상으로 해서 현역 대상이 됐는데 2007년까지 계속해서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미루다가 2007년에 이제 무릎을 다쳤다. 십자인대 뭐 재건수를 받았다 그동안에 해서 점프를 무지 열심히 하셨나 면제 판정을 보네. 받았는데 네, 점프를. 뭐 농구하다 다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국회에서 그러니까. 또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예. 예, 이게 뭐 사실은 조정현 기자도 농구하다가 좀 점프를 좀 심하게 했어야 네.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건데. 저는 손가락을 많이 다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송을 참 잘해요, 그죠? 네. 자, 이 하나대투 출신들이 잘 나간다는데 이덕훈 이번에 행장. 아, 예. 수출. 우와, 네, 여기 옛날에 증권 사장이었잖아요. 또 지금 하나 회장님, 지주 회장님 여기도 또 있다 가신 분이고. 그렇죠. 또 이분은 또 여기 연구소 하다못해 있다 가신 분. 네. 이 빌딩이 참 터가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MTN은 이렇게 MTN에서만 누가 이제 잘 나오면 되는데. 네, 나오시겠죠? 저 증권부장님이 계시니까. 아, 자, 갑자기 그렇습니다. 조용해지는데. 숙연해집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자, 빨리 다음으로. 금감원도 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여기는 터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자, 그런데 옛날에 이제 이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년 전에 물러나셨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컴백하시는 걸 보고 물러난다고 해서 그분들 홀대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다시 또 한번 이 꺼진 업계에, 불도 다시 예,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물러나실 때 지금 김재수 총재랑 엄청 안 좋았죠.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뭐 발표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정도 이야기를 내놓고 떠났다는 건 사실상 그러니까 돌직구를 던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당시 2012년 4월에 그 이주열 당시 한국은행 부총재 퇴임사가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추려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한번 해주시죠. 뭐 오늘 저는 한국은행을 떠납니다.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문구인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그 최근 2년간의 일들이 제 생각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전 33년간의 기억을 되짚어볼 겨를이 없다. 이게 뭐냐면 2010년 4월에 김중수 총재가 부임을 했고 그러니까 이주열 부총재가 2012년 4월 딱 2년 같이 2년 일하고 만에. 떠났거든요. 그 2년을 딱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필력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누가 보면 문의인 줄 알겠어요. 문학적으로. 자기의 상처를 이제 예. 또 그 다음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글로벌과 개혁의 흐름에 오랜 기간 힘들여 쌓아온 과거의 평판이 외면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예. 이 글로벌과 개혁 역시 김중수 총재가 불러일으킨 바람이었죠. 또 60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고유의 가치와 규범이 하루아침에 부정되면서 김중수 총재가 온 다음부터 혼돈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뭐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그간의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를 이제는 냉철하게 짚어볼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야. 김중수식 개혁에 돌직구를 던지고 떠난 이야기인데요. 그 이후에도 한 가지 비화가 있어요. 그 김 총재에게 이렇게 반기를 들었어. 들고 퇴임을 하다 보니까 이 이주열 부총재가 퇴임 이후에 화재보험협회장의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아, 맞다. 화재보험협회장 자리. 아무래도 중앙은행 부총재를 했었으니까 네, 이제 그렇죠. 협회에서 이제 모셔가려고 했었는데 화보협회. 여기를 김중수 총재가 못 가게 막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아주 파다했습니다. 치사하다. 뭐 이랬었죠. 거의 뭐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반대를 아. 외치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파다했는데 물론 이제 팩트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내정됐다가 선임이 되질 않았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총재가 사실 그 외부 출신이잖아요. 또 그 이명박 대통령 재임과 동시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1년 네. 같이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왔고 또 본인이 하는 총재로 부임하자마자 내부에서 한국은행에서 뭐 수십 년 동안 경력을 쌓았던 사람들보다 외국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더 중용을 했습니다. 계속 중요했죠. 외부 인사들을 계속해서 데려왔고 맞아요. 특히 이 김 총재가 펜실베니아대 그 경제학 박사 출신이거든요. 뭐 유펜이라고도 하는 그 유명한 유펜.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쪽 아이비리그 경제학 박사를 엄청 우대를 합니다. 그 심지어는 금융권 사람들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김중수 총재 기준에 따르면 나는 박사도 아니다. 이렇게 자주 섞인 농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조금 미국에서 큰 대학 정도에서는 뭐 나와야 좀 알아준다 뭐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뭐 경제학 박사로 쳐주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조교 정도로 죠 조교. 그렇죠. 또 인사뿐만 아니라 뭐 물가 안정에 대한 실패라든가 금리 인상 혹은 인하 시기에 대한 그 실기 논란, 실기 또 문제. 독립성 훼손 등에서 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상처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저 뭐 끝으로 짤막하게 좀뭐 이대호 기자가 또 그 하는 오랫동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 기간 출입을 했으니까 한번 좀 되돌아보면서 또 향후 또 이주열 총재한테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짤막하게 들 법도 해요. 한번 좀 끝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상대적으로 이주열 그 총재 내정자의 인사가 환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반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중수 총재가 워낙에 이제 낙하산이다, 독립성을 훼손했다, 금리 정책 잘못 쓰고 있다 이런 비판 너무 많이 받아서 특히 이제 내부 출신이 되다 보니까 이주열 총재가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좀 묻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뭐 김중수 총재 당시에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통에 대한 꼬리표가 떠나질 않았거든요. 시장에 제대로 된 시그널을 주지를 않고 불통. 예, 또 더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또 조명환 교수님이 조교들하고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원래. 다 조교로 보니까. 그죠 그 지적 우월주의도 그렇습니다. 있으셔가지고 네. 또 발음도 상당히 부정확하시고 화술도 어르신 많이 떨어져요. 알아듣기 힘들어요 정말. 막 그 브리핑하는 거 보면 도대체 이게 진짜 제가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 출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조찬 무슨 뭐 협의회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두 발언 한 1분 정도 해요. 근데 출입 기자들이 다 한국은행 총재 김중수 총재 바로 뒤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맞은편에서 보고 표정을 보고 뉘앙스를 읽어야 된다 생각해서 맞은편에 있는데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 하나도 안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귀로 갔어야 되는데 정면으로 갔어. 그래서 다들 기자들이 김 총재 옆에 이렇게 들러. 그러니까 그 저도 그때 깨달았죠. 이 사람 언변 참 심각하구나. 훌륭하시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주열 총재에게는 그런 거는 최소한 답습하지 않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매파다 중도파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뭐 중도로 이제 걸을 걸로 시장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혹시 좀 재계를 대표해서 네. 우리 저 조우 기자가 이렇게 저 신임 총재한테 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일단은 뭐 모든 사안들이 경제 사안들이 금리 이 숫자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 활성화도 중요할 텐데 또 일반 살아가는 서민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반작용으로 작용할 때도 있을 거고요. 이 잘 접점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소통 어떤 시그널을 제때 어떤 소통을 주느냐가 신호를 주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근데 경제 관계자들은 특히 재계나 이런 데서는 금리 인하를 아직까지도 기대를 해요. 하고 있죠. 뭐 시장은 또 그게 아니라고 판단을 해도. 자, 뭐 가계부채 문제도 뭐 그런 것 같고 또 정부 부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하는 다 영역인데 잘 한번 진짜 접점을 찾아가지고 아주 적시에
정확한, 적확한 그 정책이 나오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네. 신임 총재한테는 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처음에 딱 등장하시자마자 아유 아니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기대는 하고 많이 그 기대를 걸겠습니다. 네. 자, 이대호 기자와 함께 네, 김중수 총재, 자 떠나는 김중수 총재 오시는 네, 이주열 총재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네, 조정현 기자가 준비한 이번에는 전기차 이야기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죠.